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또 고점의 역전이가 또 나왔죠. 그죠? 야, 정말 저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잘 맞아서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자, 2월 1일 프리데이 올킬 때부터 완전히 흐름을 타기 시작해서 그죠? 지금 2월 9일까지 이때 0.5 언더 당했던 거 레이커스 배트맨이 기준점 멋대로 올려가지고 이후로도 지금 3일 연속 느바도 수익을 다시 받고 그죠? 주간 주말 이틀 동안 제가 어제는 휴방을 했지만 주간 토요일 일요일 다 올킬 때렸습니다. 다 올킬. 어제는 주간 치고 배당도 챙겨서 2,900, 2,800 완벽 올킬. 주말에 진짜로 해외 축구까지 올킬 넣으면서 총 3번 올킬. 야, 2.2배 비율 70%, 3.8배 비율 30%. 야, 엄청났죠? 정말로. 그러면서 느바는 계속 수익 보고. 야, 정말 제 자신이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적중률을 2주 연속 만들었어요. 저번 주 주말에도 올 적중을 했었고, 이번 주 주말에도 3월킬 이적 중이라는 정말 미친 활약.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제가 고점 타면 억가 흐름만 안 타고 나쁜 흐름만 안 타면은 정말 자신도 있고 충분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픽스터란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월달 2026년도 시작된 이후로 저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월 느바 4연승 포함 연승 총 4회 거기다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5승 1무 기록.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5승 1무 제가 막 이렇게 4승 1무 이러면서 영상에 자주 얘기했었죠. 주간 역시도 소리 소문 없이 6연승 포함 연승 총 4회. 그리고 이건 제가 2월 7일 날 만들었던 거라서 이렇게만 반영이 되었지만 이거를 만들고 나서도 주간 올킬이 또 나왔고 해외 축구 올킬이 여기 들어가 있고 주간 올킬이 또 나왔고 느바도 적중을 또 했어요. 그죠? 엄청납니다 정말로. 자, 멤버십 가입 한번 해보세요. 제가 깜빡하고서 캡처를 안 가져왔는데 자, 멤버십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게시글로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갈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멤버십 선생님들한테 직접 투표를 부탁드렸습니다. 멤버십 만족도 조사. 제 이 스포츠 분석 역전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하신 이 만족도, 뭐 구몬학습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자, 무려 59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59분 위대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자, 매우 만족이 86%, 그리고 만족이 7%, 보통이 5%, 불만족이 2%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만족이 86%로 만족한다라는 분들이 93%를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난 성적으로 우리 멤버십 형님들한테 효자 노릇까지 하는 그런 역전이 모듭니다. 지금 핫핸드 흐름.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럿하고 디트 경기인데 자, 샬럿은 코비 화이트가 우선 상태 업데이트가 좀 대기 중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근데 우선은 영입된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업데이트 대기 중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결장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샬럿이 지금 연승을 계속 지금 2라인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려 9연승을 달성했죠. 지금 굳이 변화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디트는 주전센터 팀 내 2옵션 선수인 제일런 드레니 GTG 상태입니다. 샬럿은 직전 애틀란타 전에 126득점이라는 대량 득점을 거두면서 9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팀 야투 48%, 3점 36%로 18개 성공.
무엇보다 애틀란타 상대로 리바운드를 19개 차이로 압도를 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만 11개 차이였단 말이죠. 이날 애틀란타가 팀 야투 49%, 3점 49%로 물론 샬럿도 이 야투는 터진 거지만 애틀란타가 더 터졌단 말이죠. 팀 야투도 3점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샬럿이 이긴 이유는 리바운드 압살이라는 명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샬럿의 연승행진 과정에서 야투율의 안정감 그리고 리바운드 경쟁 능력은 정말 초강팀 모두 사실상 거의 보다 공격력이 제일 좋은 팀 클리블랜드랑 지금 휴스턴의 합체 느낌이다. 퓨전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까지 좀 받습니다. 디트 역시도 직전 뉴욕전에 팀 야투 50% 이상, 3점 40% 이상으로 3점 17개씩이나 성공하고 118득점 대량 득점에 성공했죠. 주전들보다 벤치에서 압도적인 폭발력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핵심 벤치 멤버들의 평균 득실감이 플러스 25 이상. 이게 30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마진을 대부분 벌어온 건 벤치 쪽 자원들이었습니다. 이건 주전도 플러스 마진을 기록했지만 주전들보다 무려 2배 이상의 높은 득실 마진을 챙겨온 게 벤치 쪽이었단 말이죠. 자, 이 양 팀이 모두 직전 경기 엄청나게 슛이 대폭발했다, 야투가 터졌다라는 공통점을 가진 경기라서 오버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 분석이긴 합니다. 양 팀이 직전 경기에서 뭐 야투가 터졌고 이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지금 샬럿은 뭐 클러치 상황이건 나발이건 엄청나게 3점 성공률이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오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다릅니다. 언더를 보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디트의 그 동부 컨퍼런스 같은 동부 컨퍼런스의 강팀 상대로 압도적인 전승행진 본능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는 1월 이후로 2026년도 이후로 클블, 뉴욕, 보스턴 등 동부의 지금 최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4번만 붙어서 사전 전승을 거뒀고 4번 모두 언더였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직전 디트랑 뉴욕 경기 분석할 때도 언더만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디트 역시도 샬럿이 현 시점 NBA에서 가장 강팀 포스를 내뿜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지금 장출 연승을 하고 있는 팀이니까 당연히 연승 스탑을 시키려고 강팀을 상대한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샬럿 역시도 동부 1등 팀인 디트 상대로 한껏 동기부여가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만약에 디트까지 꺾으면서 10연승을 달성한다? 그러면 지금 샬럿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얘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부 지표는 10연승, 15연승까지도 갈 수 있는 지표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제 입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9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디트가 제일 거의 어찌 보면 수문장 같은 느낌이에요. 디트만 꺾으면은 샬롯이 10연승, 15연승. 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이제 2경기 남았죠. 2경기 하고서 1경기, 2경기 남은 상황인데 그 경기까지 다 잡고 브레이크 들어가는 게 샬롯한테 목표일 겁니다. 뚜렷한 목표.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 모드 그리고 수비 에너지가 매우 강한 경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만한 매치라고 전 생각을 해요. 강대강 구도의 매치. 불안 요소는 양 팀이 직전 경기에서 양 팀이 서로 간의 바로 직전 경기에서 팀야투 모두 다 좋았고 3점도 40% 이상으로 둘 다 터졌다라는 건데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이 12월 21일 날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결과는 디트가 홈에서 112대 86 일방적인 대승 그리고 보시다시피 198점 핵언더였단 말이죠. 당시 디트의 팀야투 44%, 45% 미만 꼬라박은 수치에다가 3점 21%는 완전히 꼬라박은 수치. 당시 샬럿은 팀야투 자체가 31%였기 때문에 사람 냄새 못 풍겼던 수치입니다. 당시 디트가 18개 차이로 샬럿의 리바운드를 압살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의 샬럿과 지금의 샬럿은 다른 팀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지표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날 샬롯의 라인업과 지금 샬롯의 라인업 5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샬롯이 일방적으로 리바운드를 뚜까 팬다거나 디트가 일방적으로 뚜까 팰 가능성이 존재를 하면 존재했지, 샬롯이 이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압살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샬롯이 지금 리바운드가 압살하는 경기, 정말 일방적으로 압살하는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양 팀이 리바운드를 좀 대등하게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서로 간의 감독들이 박스아웃을 강조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D2 역시도 샬롯이 지금 연승 과정에서 리바운드 지금 1등을 찍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할 것이고, 비커 스태프 감독도 샬롯도 우리가 D2와의 유일한 한 번의 맞대결에서 리바운드 때문에 대패를 당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아웃을 무조건 강조할 만한 경기라는 말이죠. 자, 직접 맞대결에서도 보시다시피 양팀 야투는 모두 꼬라박았고, 그리고 양팀이 엄청난 턴오버 개수, 둘 다 20개 이상의 턴오버를 기록했을 정도로 완전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대전이다, 완전 졸전이다, 이런 경기가 나올 만한 경기였었단 말이죠. 또한 샬롯은 직전에 애틀전에 245점의 해고바 경기를 했지만 페이스는 97밖에 안 지킨 경기였고, 최근 3경기 기준 페이스 96대로 하위권 수준. D2 역시도 최근 3경기에서 페이스 98대로 18위. 결코 양팀 모두 둘 다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서로 강팀으로 인정하는 뉘앙스의 경기에서 저득점 구도, 그리고 페이스는 느리다,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보면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샬럿 프렌 노리겠습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샬럿 프렌. 그죠? 지금 샬럿도 저는 명백히 동부에서 초강팀이라 생각합니다. 강팀이라 생각하는데 디트가 지금 동부 강팀들이랑 경기에서 다 언더를 냈잖아요. 직전 뉴욕전에도 그냥 핵언더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애미랑 유타 경기도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인데, 자, 마이애미는 오늘 히루 펠레 라르손 결장했었고, 노번 파일은 출전을 했는데 제가 인절 리포트 제출한 거를 오늘 확인한 결과 녹화하기 전에 노번 파일도 출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타는 직전 키운테 조지가 복귀를 했으나 13분만 출전을 했죠. 지금 유타가 고위 탱킹으로 말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전 올랜도 전에도 3쿼터가 끝난 시점에서 7점 차로 유타가 대려 이기고 있었으나 4쿼터의 주전 선수들을 모두 빼고 의문의 가비지, 이기고 있는 팀이 가비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4쿼터에 10점 차로 패배를 당하면서 3점 차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대준셈이죠. 고의 패배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유타 저거는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글들도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자, 이날 4쿼터에 마카넨, 키운테 조지, 자렌 잭슨 주니어가 모두 1초도 출전 안 했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타는 지금 1라운드 픽이 오클라호마랑 엮여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4등 안에 못 들어가면 이 픽이 오클라호마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타가 지금 열심히 해서 이겨봤자 죽 서서 남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적팀인 상대한테. 그죠? 그런 상황이라서 유타는 지금 져야 돼요. 이기면 되려 곤란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직접 올랜도 전에 정말 너무 뚜렷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는 팀이 4쿼터에 통과비지를 들어가는 정말 난해한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다면은 백투백이고 나발이고 마이애미 사이드를 무조건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선 배당은 당연히 안 나오죠. 기준점 8.5를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유타가 보여준 스탠스는 무조건 배당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여파로 핸디 기준점 또한 높게 책정을 받을 거예요. 제 예상도 8.5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높게 받은 건 분명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마이애미는 워싱턴 원정에서 31점 차 대승이라는 가비지 대승을 따내게 되면서 주전들이 평균 25분 수준만 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유타전을 철저히 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되려 식스맨들이 출전 시간을 좀 오래 기록한 경기였는데 거기다 마이애미가 백투백에서 9승 3패 평균 득점 121.6으로 백투백에서 되려 더 모든 지표가 더 상승을 하는 백투백 경기에서 더 상승하는 전 시즌 덴버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마이애미입니다. 유타가 풀라인업으로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키온테 조지가 13분만 뛰었고 마카네는 개인 야투 60%를 기록하면서 27득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26분만 뛰게 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했다면 시즌 하이를 기록할 만한 페이스였지만 져야 했기 때문에 더 뛰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을 아주 잘 내고 있었고 야투율도 좋았지만 25분만 출전하게 했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도 고의로 패배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유타고 마이애미는 지금 연승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이애미는 무조건 윈나우 팀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고 동부 8등 지금 현 시점 플레인 토너먼트 순위권인데 상위권 도약 격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연승을 찍고 올스타 브레이킹을 맞이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인으로 어느 번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정석은 언더 보는 게 맞아요. 서브로. 왜냐하면은 유타가 이 주전들을 30분, 35분도 뛰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그래도 디펜딩 좋은 팀이라서 이 쩌리 군단이 마이애미 수비에 막 오늘 걔 누구야? 오늘 마이애미랑 붙은 팀이 어디였죠? 시원하게 많이 나간 팀 워싱턴 마냥 워싱턴도 벤치 멤버 나오니까 마이애미 상대로 득점을 못해서 결국에 언더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이애미를 서브로 언더 보는 게 맞는데 패스를 하는 이유는 유타 경기는 언더를 거의 안 가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이애미 마엔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올랜도랑 미러키 경기는 프렌치 바그너가 GTD로 격상을 했고 야니스는 여전히 결장을 합니다. 캠 토마스를 영입했죠. 미러키는 브루클린 소속이었던 캠 토마스를 영입했습니다. 트레이드가 아니라 브루클린이 캠 토마스를 방출 웨이브하고 미러키가 캠 토마스랑 계약을 한 겁니다.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올랜도는 직전 유타전에 위의 경기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사실상 대준 경기 받아먹은 거였죠. 올랜도의 최근 경기력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 매우 저점이라 여길만 합니다. 이 저점을 회복시킬 만한 선수는 프렌치 바그너고, 그러니까 프렌치 바그너의 GTD 격상한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미러키는 올 시즌 원정에서 정말 못하는 팀이죠. 양팀 올 시즌 첫 맞대결이라서 데이터도 부족하고 원래 언더브로 했는데 원래 언더를 분석하려고 저는 이거를 여기까지 썼던 건데 균점 210대를 받았어요. 이게 왜 210대인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은 미러키가 올 시즌 원정용에서 언더 시당팀이기 때문입니다. 원정에서 언더 랭킹 압도적 1등 팀이 미러키예요. 8오바 18언더 언더 확률 70%, 정확하게 69%인데 대략 70%. 이 여파 때문에 균점이 매우 낮게 책정받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F 바그너랑 캠 토마스는 트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접해서 얘가 출전할지도 말지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균점이 너무 낮아요. 언어바를 건들기에는. 그죠? F 바그너 결창하면은 프렌치 바그너 결창하면 미러키 프렌 보겠습니다. 미러키 프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얘 결정하면 미러키 프렌. 미네소타랑 애틀란타 경기는 미네소타는 풀 라인업이죠. 혼자 백투인 여파 깔려져 있고 애틀란타는 다이슨 다니엘스가 GTD이고 쿠민가는 결정합니다. 미네소타가 최근 정말 못하더라고요. 이 미네소타도 팀 자체가 정말 주사위가거든요. 얘네가 경기력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뉴올리언즈한테 클러치 패배. 오늘 클리퍼스 전에 정배받고 19점 차 패배. 오늘 3점 성능 24% 기록. 앤서니 에드워즈 3점 8개 던져서 1개 성공. 랜들 5개 던져서 하나 성공. 나즈리 디빈첸조 둘 다 3점 빵 프로. 얘네는 고꾸라질 때 항상 손 잡고 같이 고꾸라지는 종특이 또 있어요. 연패 시그널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무기력한 느낌이
강합니다. 뉴올리언즈 전 스노우볼링이 좀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역전 피해 당한 거였죠. 애틀란타는 직전 샬럿전에 야투가 정말 잘 터졌지만 리바운드를 압살당하면서 패배를 했었어요. 애틀란타는 이 리바운드 능력이 너무 안 좋은 게 약점인데 아무튼 그래도 괜찮게 슛은 괜찮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올 시즌 1월 1일 날에 양 팀이 맞붙어서 애틀란타가 24점 차 압도적인 대승을 따낸 바 있었죠. 이날에도 미네소타는 저점이 명확했고 애틀란타의 야투는 평균 이상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애틀란타가 미네소타보다 더 많이 따낸 경기였어요. 리바운드 5개 우위. 물론 당시 애틀란타의 포르징기스가 출전하긴 했지만 17분만 뛰었고 벤치로 출발해서 포르징기스가 따낸 리바운드 고작 2개였습니다. 포르징기스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보긴 힘든 경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미네소타는 애틀란타한테 리바운드도 압살을 당하면 압살까지 아니지만 밀리면서 24점 차 대패라는 결과가 남아있으면은 지금 가뜩이나 얘네 지금 최근 경기력 보면은 사람 냄새 안 나겠다. 애틀 프렘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애틀 프렘 볼게요. 자, 뉴올리언즈랑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기세 좋으니까 우리 그러고 선생님들이 따봉 많이 눌러주시니까 자, 내일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로 저는 이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 세크라멘토 경기.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올리언즈는 플라이너비고 세크라멘토는 키건 머레이, 말링 몽크, 잭 라빈, 헌터 결장 확정하고 사보니스가 GTD입니다. 뉴올리언즈 마인 볼게요. 뉴올리언즈 마인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첫째로 양 팀의 드래프트 픽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별표 제가 쳐놨죠. 원래 제가 이런 대본에다 별표 같은 거 안 쳐놓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던진다. 유타, 세크라멘토, 워싱턴 지금 이 세 팀이 지금 열심히 던집니다. 고의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크라멘토가 보유한 2020년 1라운드 픽은 자신의 픽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로터리 추첨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결정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성적이 나쁘면은 로터리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죠. NBA 이 규칙상 뉴올리언즈는 반대로 질수록 손해보는 구조예요. 이게 요거를 좀 헷갈리실 테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왜 뉴올리언즈도 똑같이 로터리 추첨 돌아가는데 얘는 왜 질수록 손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뉴올리언즈의 2026년 1라운드 픽이 어떤 상태냐면 애틀란타한테 지금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뉴올리언즈가 성적이 나쁠수록 로터리 추첨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시스템이죠. 당연히 최하위권이 구술 개수가 더 늘어나서 추첨 가능성이 1라운드 상위 순위에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뉴올리언즈의 경쟁상 다름 아닌 미러키예요. 뉴올리언즈와 미러키의 픽 중에서 더 상위 순번 추첨이 된 드래프트 픽이 애틀란타가 먹는 구조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당연히 미러키는 어찌됐건 윈나우를 달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보다 뉴올리언즈보다 당연히 순위가 높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슬 돌아가는 거기에 미러키 구슬이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가면 뉴올리언즈가 15개 들어가잖아요. 더 순위가 낮은 팀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구슬 돌아가서 뽑았는데 뉴올리언즈가 구슬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10개보다는 15개인 구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뉴올리언즈가 더 상위권 픽이 추첨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픽이 애틀란타한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더 상위권에 뽑히는 팀이. 그러니까 지금 뉴올리언즈는 패배할 이유가 없는 팀이에요. 탱킹을 해도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고의로 질 이유가 없고 되려 이길수록 좋은 상황인데 무능해서 못 이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세크는 최근 출전 시간이 바래주고 오늘도 핵심 선수를 대거 결장을 이미 확정시켰듯이 고의로 패배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대놓고 보여주고 있고 뉴올리언즈는 패배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네는 이기려고 지금 이양으로 발악하는 상황입니다. 미네소타전 클러치 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프 7차전 보는 줄 알았어요.
그죠? 뉴올리언즈는 그리고 이기면 되려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러키도 어찌됐건 상위권 팀이 아니잖아요. 동부에서도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즈가 역전도 가능하거든요. 미러키보다 순위가 높으면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뉴올리언즈는. 이게 픽 상황이 그래요. 제가 팩트로 확인한 겁니다. 확실하게. 최근 양 팀의 경기에서 보여준 스탠스만 보더라도 뉴올리언즈는 미네소타전에 정말 이악 물고 이기려고 하는 거 보였죠. 미러키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갖고 뉴올리언즈랑 미러키 전에 서로 이기려고 그렇게 이악 물고 해서 해고받고 그랬던 거 아시죠? 야, 그게 그 이유가 있었더만. 전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만. 그리고 마지막에 자이언 윌리엄스가 오펜스 파울하고서 막 분노하고 그랬던 게 그 이유가 있었더만요. 연장 갔던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랑 미러키랑 이렇게 엮여 있더만요. 저도 몰랐습니다. 자, 둘째로 세크라멘토의 야투 폭발 기대치가 원정에서 유의미하게 하락합니다. 세크는 지금 홈에서 무려 5연속 오버를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4연속 언더를 기록하면서 홈하고 원정하고의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홈에서 5연속 오버인데 원정에 4연속 언더다? 이 이유는 원정에서는 세크가 뜬금 폭발하는 경기도 안 나오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폭발하는 경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역배 팀이 우리가 마인을 깔 때 NBA라는 종목에서 마인을 깔 때 제일 두려운 게 역배 팀의 야투가 터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반대 팀이. 자, 지금 세크가 최근 홈에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117.6입니다.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103.8이에요. 그 14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얘네가 뜬금 폭발하는 기대치도 매우 현저히 낮아지는 것 뜻이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잭라빈 결장자 확정자들 누구였죠? 키건 머레이, 몽크, 잭라빈, 디안드레 헌터 결장하면 더더욱이나 더. 뉴올리언즈가 5.5 받은 거 보고 이거는 좋게 안 볼 수가 없는데 만약 기준점이나 높았으면 쫄았겠죠. 사실 뉴올리언즈가 근데 5.5는 해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5 지금 6.5로 올라서 배트맨은 6.5로 등록되겠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5랑 6.5는 체감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5.5는 투포지션 승부여도 마인이지만 6.5는 7점 차이 이상, 투포지션 이상, 3포지션 승부에서여야 마인이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결국 이 5.5랑 6.5의 경계선이 뭐냐면은 상대가 포기하고 악수타임을 할지 아니면 더 물고 늘어질지가 결정될 만한 기준점이라서 5.5를 상당히 흡족해 했는데 6.5로 올랐습니다. 이게 마이너로 몰린다는 거거든요. 일방통행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누가 봐도 분석을 들어봐도 야, 지금 뉴올리언즈 이겨야 되네. 얘는 골에 이겨야 되네. 세크라멘토는 지금 최근에 뭐 4점 차 클러치 승부에서도 주전 20분만 주전시키고 대놓고 질라고 하네. 그것도 홈 연전에서도 그 지랄했는데 원정 경기에서 갑자기 빡게 만다? 그건 진짜 얘는 거의 그거 뭐야? 배팅 업체랑 거의 그거 한 거죠. 협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뉴올리언즈 마인을 무조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득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원래 성격상 좀 약간 좀 유난 떠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뉴올리언즈만 이 새끼 최근 존나 잘하는데 이 새끼 지금 주말 이틀 동안 3월킬 이적중하고 미친 완전 스팀백 빨았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추천한다고 오늘 강승부 진짜 한번 10배 올려서 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원래 승부라는 거는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결국에는 사람이 욕심부리다 다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코인이건 주식이건 뭐건 간에 정말로. 그러니까 절대로 승부 보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가던 만큼만 가세요. 저도 가던 만큼만 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덴버랑 클리블랜드 경기는 자 에런 고든이랑 스펜서 존슨, 왓슨 결정하고 자말 머리가 GT인 게 제일 불안 요소 같습니다. 클리블은 모블리 결정하고 딘웨이드, 타이슨 GTD고. 자 덴버에서 가장 초특급 수비수 에런 고든, 클리블의 가장 초특급 수비수 모블리. 이게 두 명 결정한다라는 것도 꽤 주목할 만한 점이고 벌써 영상 시간이 30분이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솔직히 제일 주목한 점은 제가 직전 시카고랑 덴버 경기에서도 오바만 복귀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키치가 GTD 상태인 게 좀 불안 요소다. 요키치가 안 나오면 번호봐도 반반이라고 본다. 근데 요키치가 나오면은 오바는 정말 좋게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요키치가 있는 덴버는 오바 신앙팀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얘가 그런 얘기야? 저는 절대 근거 없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제 조회수가 막 10명, 수명 보는 그런 영상이면은 저도 거짓말 섞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몇천 명이란 분들이 보시는 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캡처 본인데 보시면 이게 요키치입니다. 요키치. 덴버의 요키치의 출전. 얘가 요키치가 출전한 게임 로그들이에요. 당연히 이 12월 30일부터는 부상당해서 한 달 동안 결장했었죠. 그리고 1월 30일 날 복귀했고. 그죠? 자, 복귀한 이후로 231점. 이거 클리퍼스전이랑 경기라서 기준점 210대였나 220대 초반이었으면 무조건 오바였으면 확실히 알아요. 232점 오클라호마랑 오바였죠. 이것도 240몇 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오바입니다. 261점 났어요. 연장도 왔고 오바고 시카고는 256점 당연히 오바였고 다 오바였죠. 자, 요키치가 부상당하기 전에도 마이애미전 당연히 오바, 올랜도는 250몇 점 오바, 미네소타전 오바, 댈러스전 오바, 유타전 247점 오바, 10연속 오바입니다. 요키치가 출전한 경기에서 저는 절대 근거 없이 요키치 있는 덴버는 오바 신앙팀이다 이런 얘기를 절대 그냥 하지 않아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는 영업 비밀로 얘기를 안 해요. 저 혼자만 알고 꿀 빠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저는 힘들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따봉 눌러주실 거죠? 자, 그러고 우선 아델만 감독이 자말머리의 부상권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도 했어서 출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GTD거든요. 그리고 지금 클블이 서부 원정 연전을 하고 있는데 4경기 치러서 3오바 1언더 1언더가 났던 것도 클리퍼스가 91득점만 내서 언더가 났던 거지. 야투 안정감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요키치가 있는 덴버가 홈에서 무기력할 가능성 전 배제합니다. 클리블은 이 서부 원정연전에서 3경기 연속 124득점을 기록하면 절정의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클리블의 최근 오펜레이팅 자체가 고점이고 오바 볼게요. 오바. 요키치 출전한 경기에서 10연속 오버. 저는 이런 데이터 상당히 좋아하고 상대가 벼룩이나 클리퍼스, 보스턴 이런 팀들처럼 페이스가 정말 터무니없이 느려가지고 오바를 제가 안 가는 팀들 리스트에 있는 팀들이면은 뭐 요키치 출전한 경기 10연속 오바건 100연속 오바건 안 가는데 상대가 클블이면은 빠꾸 칠 이유가 없어요. 클블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도 빠른 편인 팀이고 3점도 많이 던지는 팀이고 오바를 잘 내는 팀이고 상대가 클블이면 빠꾸 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바 볼게요. 오바. 딜점도 이거 납득 안 가는데 이런 딜점도 아니란 말이죠. 레이커스랑 오클 경기는 자, 스가랑 AJ 비치는 결정 확정이지만 돈치치도 결정 확정입니다. 제일러 윌리엄스, 제이더브,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2옵션 선수인 제이더브이 인저리 리포트에 빠졌거든요. 복귀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복귀만 한다고 해서 야 이거 오클라호마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좀 위험한 게, 자,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휴스턴하고 완전히 클러치 승부를 했잖아요. 그죠? 완전 클러치 승부를 했음에도 허르텐슈테인이 25분만 출전시킨 거 보면은 출전 시간 제한 관리, 올스타전 브레이크까지 계속 갈 것 같고, 제이떡도 마찬가지로 25분, 25분 그 정도 수준만 기록할 것 같아요. 복귀 전부터 35분 풀타임 소화시킬 그런 팀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는.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풀타임을 소화 중이지만 오스틴 리브스 역시도 지금 출전 시간이 25분 수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뭐다? 자, 오클라호마에도 지금 현실상 스가 없는 상황에서 1옵션 역할을 해줘야 될 제이더하고 허르텐슈테인 이런 애들 핵심 선수들 출전 시간 조절받고 있다.
레이커스 사실상 지금 제일 위협적인 선수 오튼 리버스 출전 시간 제한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양 팀에서 3옵션 선수들이 대폭발하는 경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레이커스의 르브론, 오클라호마의 챗 홈그랜 이런 선수들이 지금 대폭발해야 좀 난타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희박하죠. 르브론도 지금 5경기 연속인가 20득점 수준만 하고 있는데 30득점 못 넘기고 있는데 챗 홈그랜도 볼륨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언더가 지금 몰리는 거예요. 이 경기가 220으로 어느 박윤점이 오픈되었습니다. 근데 오픈된 지 한두 시간 만에 218.5로 그는 한 2점이 깎였어요. 기준점이. 언더로 일방통행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기는 전 안 건드려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이런 경기들이 사고가 정말 많이 난다라는 걸 NBA 저는 15년, 17년 동안 배팅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 언더는 저는 봐도 서브로 보고 저는 보면은 오클라호마 일반 승이 좀 나은 것 같고 오클라호마 배당까지 좀 고려하면 오클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스가 돈치치 양팀 1옵션 없는 상이라지만 결국에는 이 경기는 양팀 지금 살펴봤던 주요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뚜렷해서 벤치 쪽에서 누가 더 마진을 잘 벌어오느냐 게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물론 레이커스가 최근에 반더빌트도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러고 데려온 루크 캐너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NBA에서 3점을 제일 잘 넣는 선수다 샤프슈터다 삐크도 좋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저는 좀 잘생긴 선수를 좋아하는데 루크 캐너드 잘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크 캐너드가 좋은데 근데 지금 결국에는 레이커스에서 야투가 되려 폭발할까봐 무서운 선수는 리브스랑 루크 캐너드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얘네 둘 다 아시다시피 막 피지컬적인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빅, 빅윙 이런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가드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가드 유형의 선수를 오클상으로 무상시키긴 힘듭니다. 가드 유형의 선수들이 오클라호마라는 팀 상대로 막 미친 대활약하기는 정말 가능성이 낮아요. 가드 수비 원탑 팀이 오클라호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클 상대로 정말 무쌍 찍는 선수들은 빅이라는 타이틀이 무조건 걸려져 있어요. 분리볼이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나 무쌍을 찍는 거지. 오클라호마의 가드진 유형 선수는 솔직히 위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이덥 있고 샷 홈그레인 있고 양팀 똑같이 스가랑 돈치치 없는 건데 오클라호마가 벤치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봐요. 아이지아 조 그리고 직전용 켈리치 윌리엄스가 8분 출전에 4턴오버만은 정말 미친 활약을 했는데 켈리치 윌리엄스도 좀 반등하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클 마인까지 한번 볼게요. 저는 서브는 언더 쪽 이거는 구조적으로 언더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배당이 이렇게 일방 통행으로 빠지는 게 무서운 거지. 이런 경기들이 솔직히 느바가 잘 죽여요. 정말로. 포틀랜드랑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아브디아랑 로버트 윌리엄 3세가 GTD고 필라가 엔비드 GTD인데 이 경기는 마땅히 사실 솔직히 분석적으로 좀 다가가면은 엔비드가 여전히 박스아웃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리바운드를 솔직히 클링언이랑 매치업에서 엔비드가 리바운드를 막 정말 잘 따내는 경기란다. 필라가 리바운드 밀릴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왜냐면은 지금 포틀랜드가 최근 막 3경기 지금 5경기 리바운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 지표는 좋은 상황이라서 그걸 생각하면은 사실 이건 필라성을 좋게 보긴 좀 힘든 건데 데이터적으로는 필라성이 꽤나 메리트 있게 느껴졌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필라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포틀랜드가 2연승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켰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대가 2번 다 멤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역시도 바로 직전 경기에서 3쿼터 끝난 시점에서 8점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4쿼터에 포틀랜드가 15점 차로 압도하면서 역전승을 거둔 거였죠. 제가 이 경기 박스 스코어를 여기 있죠. 자 이거를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얘네도 던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게 4쿼터입니다. 4쿼터 미너츠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4쿼터 한정으로 기록된 그건데 이게 4쿼터 접전 승부에 펼친 선수 기용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칼델 포프 9분. 칼델 포프는 롤플레이어입니다. 그것도 올 시즌 영향가 많이 떨어진 롤플레이어예요. 지금 멤피스에서 사실상 핵심 역할을 해준 지지 잭슨 5분, 타이제롬 4분. 그죠?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중구난방으로 선수 기용하니 멤피스의 4쿼터에 직접 승부처 구간이었음에도 이런 기용을 했다? 저는 사실 멤피스 좀 대준 느낌입니다. 고의로 좀 패작을 좀 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4쿼터에 15점 차로 포틀랜드가 압살을 하면서 그게 된 거였죠. 역전승을 해냈던 거였죠. 포틀랜드가. 그런 이 결과를 살펴보면서 포틀랜드의 2연승 거품 잔뜩 깔려져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멤피스가 핵심 선수를 다 뺀 경기였고 타이 제롬, 뭐 알다마 이런 애들 다 뺀 경기였고 카일 앤더슨 이런 애들도 GT대에서 다 결장으로 이어졌던 경기였고 완전히 생 루키 군단 상대로 했던 경기였고 근데 이 정도 기준점이다 2.5, 3.5 기준이다 필라 많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필라가 최근 공수 양면에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우선 서부 원정연전에 3승 1패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멤피스라는 올 시즌 명백히 최악치 팀 상대로 세탁한 거고 그 전까지 6연패를 찍은 과정에서 5번이 무려 동부팀한테 패배를 당했던 겁니다. 토론토, 보스턴, 워싱턴, 클리블, 뉴욕한테 다 졌었죠. 자, 토론토 상대로 12점 차패, 보스턴 상대로 8점 차패, 뉴욕전에 30점 차, 클리블전 19점 차패. 그냥 진 게 아니라 접전도 한 번 없이 다 일방적인 대패였어요. 다 3포지션 이상에. 저 포틀랜드를 압도했던 동부팀들과 필라델피아가 레벨 차이가 나는 팀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동부 6등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틀랜드가 지금 동부팀한테 그냥 다 거의 가비지로 썰링급의 경기만 하다 최근에 보여왔잖아요. 그나마 2연승 찍은 것도 멤피스라는 거의 사실상 막 대주는급의 경기를 받아먹은 경기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필라를 갑자기 때려잡는다? 희박한 확률이라고 봐요. 필라 승 마헤메인으로 서브 오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패스한 경기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패스한 경기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골스랑 멤피스는 분석을 진행을 했다가 지금 경기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커리가 결장을 확정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겁니다. 커리 있었으면 전 이거 오바 메인 조합으로 봤습니다. 커리 있었으면. 왜냐면 멤피스가 이 쩌리 라인업으로 굉장히 템포가 지금 5등으로 끌어올려졌거든요. 멤피스가 이 쩌리들이 엄청나게 달린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근데 골스 때문에 오바를 못 가는 거예요. 커리 없는 골스는 애들이 플레이오프 7차전 합니다. 템포 뚝 떨구고 그냥 오로지 수비 에너지로만 승리를 하려고 발악하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부상당하는데 그런 경기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패스한 경기 브루클린하고 시카고 경기는 이건 안 가는 게 맞아요. 당분간 시카고는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시카고는 이제 오바 팀 됐으니까 오바만 노려야 된다. 홈 브루클린이라서 빠꾸 친 겁니다. 홈 브루클린이라서 다 했죠.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샬럿 디트 했고 브루클린 시카고 말했고 지금 마이애미 유타 했고 올랜도 이렇게 했고 미네소타 애틀 했고 뉴올리언즈 세크 했고 덴바 클리블랜드 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승부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자 정말 미친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즘 적중교실에 따봉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저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에 대한 반응도 너무 뜨거워서 사실 평일에도 이 축구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지만 제 몸은 한계고 제가 정말 수입이 엄청나게 커서 막 매니저를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평일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저 혼자서 힘들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챔스 있을 때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성적. 2월 달엔 정말 미친 수준. 거의 돈 복사기 엄청난 수준. 거의 만카이 때리는 수준인데 다 선생님들의 이 열렬한 반응과 따봉과 사랑 덕에 이렇게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